제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압을 할 때는 네. 문경의 오미자를 마시면서 합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예. 문경의 오미자 우리 오세진 님이 정말 좋은 음료를 개발하셨어요. 네. 참 어제 제가 이 오세진 님이 오미자 외에도 아주 맛있고 고추가 단 거 알아요? 예, 압니다. 예, 맵기만 한 고추는 좀 별로 좀 하등급. 네네. 단 고추가 진짜 좋아요. 네네. 그 고추도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익을수록 단맛이 좀 더 그러요.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요. 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하시나? 살림하시나? 아니요, 안 하는데 지금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좀 이렇게 먹어본 게 많아갖고. 네. 예. 자, 이재명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위증교사 추가 기소했는데, 네네. 위증교사는 아까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사건이 단순하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서, 네네.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이 끝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리고 이재명 유죄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네네. 그게 뭐 항소해서 재판은 완전히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네. 일단 총선 전에 1심 유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치적 파급 효과가 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논평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약간 다른 의견 말씀드려도 되죠? 그러세요. 예. 네네. 일단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 영장재판부에서도 예. 이제 판사가 인정을 했죠. 이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만 그 관련돼서 이제 위증교사에 대한 핵심 그 증인, 네. 실제 위증을 했던 그 당사자가 검찰에서 자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그렇죠. 이제 그 검찰 자백과 관련돼서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증거 능력을 다툴 겁니다. 그러면 법정의 증인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예. 되겠죠. 증인 소환 자체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과태료 또는 이제 구금 이런 절차들이 궁극적으로는 있지만, 네. 그 앞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증인 소환 관련돼서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안 받은 형태. 그러면 이제 사실은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없고요. 강제 구인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문무죄. 문을 열지 않아서 이제 받지 못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절차적 지연에 대한 문제들을 형사소송법적으로 동원할 가능성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 네네. 자, 두 번째로는 유창훈 판사의 경우에도 위증교사 혐의가 있다라고 보면서도 왜 영장 발부를 안 했을까요? 실제 이것에 대해서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위증교사 문제가 과연 국민이 전혀 알지 못하셨던 사안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과와 관련된 그 선거 공보에 기재됐었던 그 검사 사칭 관련된 전과와 관련된 문제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재판, 그 선거 허위사실 공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네. 논의가 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은 상당 부분 지연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쓸 것이다. 총선 전에 1심에 안 나오도록 네. 이재명이가 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게 혹 1심 판결 선고가 잡힌다 하더라도 2월 달 정도에 만약에 선고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선거 기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유죄든 무죄든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생각해서 네. 뒤로 늦출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예상을 해드리기는 발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를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도 사실은 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최종적 그 법적 판단 문제를 더해서 지금 모든 사안이 사실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 쟁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판사님들도 네. 정치 지지율,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만약 이제 여당 지지도랑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조금 더 높았다면 영장을 전 발부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아직도 많이 들고요. 네. 그 점이 좀 아쉬웠지 않았고 제가 그걸 좀 놓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서 추가 기소를 한 검찰의 의도는 그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의도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다. 게임은 절대 법정 싸움은 전쟁 그렇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 어디가 전쟁터가 될지 어느 시점에 전면전이 붙게 될지 네. 이걸 다 사실은 고려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네. 그 백현동 의혹도 불구속 기소했는데 네네. 이거는 대장동 사건과 병합됩니까? 네, 이제 병합을 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자, 불구속 사건이고 사실 대장동 사건도 오랫동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건이 이제 병합을 하게 되면요. 네. 공소 관련돼서 그 준비 절차부터 또 공판 절차 병합에 따른 여러 가지 증거 신청 절차를 같이 하게 됩니다. 사건 죄명이 많아지고 사실관계가 많아지면 사실은 큰 짐을 한꺼번에 나르는 거랑 똑같아서 여러 가지로 더 오래 걸리고 예. 절차적인 위험성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해당 사안 관련돼서 속도보다는 확실하게 재판을 진행시킬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검찰에서 사건 병합을 이제 법원이 결정한다라고 판단하지만 병합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도 이것을 이제 병합하는데 아마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양측에서 봤을 때는 사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 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사건 전체가 합쳐져서 공소 사실에 대한 혐의 입증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상대방인 이재명 대표는 사건 절차적인 다툼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뭐 병합이 되면 어쨌든 저 총선 후나 돼야 그렇습니다. 뭐가 돼도 될 테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재명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생각보다도 좀 크고요. 네네.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영장 기각됐을 때 우리가 받을 타격에 대해서 네네. 좀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영장 기각된 직후부터 강서구청장 선거 판세가 심각하게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요. 네네. 일단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장 기각되는 거를 무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네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 무죄는 아니지라고 하지만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가로서. 네. 일단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의 전 단계로 네. 사실은 세상 일이라는 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양상이 있지만 일도 양단으로 사실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네. 정신적으로 편하고 쉽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안 관련돼서 영장 기각이 됐을 때 유죄냐 무죄냐 또는 무죄일 가능성도 있지만 유죄일 가능성도 있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기억하기보다는 무죄 가능성이 커진 건가? 라고 생각하고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상실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구성을 볼 때 과거에는 사실 구속영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속된다라는 사유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고요. 중대 사안 범죄로 국가 단위에서 사실은 뭐 대통령의 아들이든 대통령 관련된 가까운 뭐 분들이든 영장 청구가 됐는데 기각되는 사례가 나온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선례적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중대한 범죄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사안으로 오랜 기간 이제 조사를 받았고 관련돼도 영화까지 비슷하게 신호를 잡고 있다라고 평가가 됐었고 관련 참고인이나 주요 피의자 선상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4명이나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대선 전국을 통해서 다 지켜봤는데 그렇죠.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범죄 중대성 또는 증거인멸 우려 또는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소명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법원의 영장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게 과연 지금 충분한 범죄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장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먹히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1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초미의 관심이
있는데 네네. 이게 표결에서 찬성으로 통과가 돼버리니까 네네. 아 이제 이재명 끝났다 네. 이렇게 됐는데 법원에서 이걸 뒤집어 버린 거니까 네네. 그 충격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반전의 반전이 예. 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회 표결 끝난 다음에는 아이고 뭐 이재명이 이제 끝났다. 뭐 네네. 저 영장 뭐 기각은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네. 뭐 거의 인용된다고 봐야 된다. 네. 뭐 다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구속을 전제로 한 무슨 이 총선 대책까지 짜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민주당 쪽을 이제 네. 상당히 지지하는 분들도 예. 뭐 별로 희망 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영장 기각되고 나니까 사실 재청구라는 게 말이 쉽지 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돼서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는 네.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히 그때까지 그린라이트가 쫙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러면 총선까지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는 구속은 없겠구나. 네. 네. 이렇게 됐고 그럼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다 작동을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연 법적으로 민주당을 상대로 사법부가 과연 도전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재명 영장 기각이라는 그 사건 사실은 그 유창훈이라는 자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할 때부터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네네. 그러나 뭐 그래도 뭐 하고 이제 왔다가 사실은 막상 기각이 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 상황을 보고 네. 이 기각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효과, 심지어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격, 네. 또 우리 하여튼 법관들한테도 이게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생각해 보면 정치 신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네. 이 정도 해도 음. 절대 국회의원 돼서 음. 구속되지 않는다. 네. 영장 발부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재판에서 다퉈볼 만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의 충격파가 우리 생각보다 컸다는 네. 것이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총선을 대비할 때도 네네. 이건 우리가 늘 신경을 좀 쓰고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극복해야 될 국민적 트라우마가 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결론이 난 다음에 그걸 뒤집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요. 네. 훨씬 더 많은 네.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하고 네. 아까 저 이제 기다리면서 박사님의 이제 평론을 마지막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적극적이고 모든 네. 것을 던지는 네. 이런 심청이 마음과 같은 쇄신이 있지 않고서야 예.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예. 듭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자, 이제 조금 다른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네. 그 말씀 우리 이 자유파 범여권 네. 또 국민의힘의 쇄신 문제 네. 우리 이성우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사람이라서 네. 사실 제 잘못된 습관이 제 개인적인 노력으로 바뀌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문제 쇄신을 할 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쇄신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혁명이라는 게 터졌을 때 왜 그 사회가 그래도 피를 흘리지만 전진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세대가 교체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임명직 분들만 교체가 되시고 네. 선출직 분들 교체가 안 되고 또 관련돼서 소통과 관련돼서는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해보지만 제가 직접 소통하는 사건과 네. 직접 소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회사의 그 네. 담당 변호사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듣는. 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간접이라는 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판단만 하는 것이지 소통도 아니고 실천도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 변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제가 많이 취했던 방식들도 직접 그 당사자가 있거나 또는 의뢰인이 있는 그곳에 가서 직접 의뢰인을 만나거나 직접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얼굴 표정을 보면서 만나서 듣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발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보면 속도가 너무 크고 또 많은 형태의 변화가 커서 빅블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뭐 불투명을 넘어서서 뭐 도대체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는 시대인데 여기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적 쇄신밖에 저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까 뭐 제가 칼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는데 네. 비서들이 나와서 백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네. 대통령 뜻도 제대로 잘 못 읽는 것 같은 네. 이런 해설을 하고 있으면 네. 그걸 소통이라고 느끼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변호사인 저를 만나고 싶은데 네. 제가 아닌 다른 뭐 사무장이나 음. 직원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사실 화만 더 날 수가 있고요. 네.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주면 네. 납득이 되고 내가 오해했던 부분도 풀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바를 지지해 주기도 하고 네. 하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이승우 변호사처럼 네. 이렇게 아주 복잡한 법리적 문제를 깔끔하고 간단하고 쉽게 딱 설명을 해주듯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통 방식이 군더더기가 별로 없고 그렇죠. 단도직입적이고 네. 또 쉽거든요. 네네. 저는 여러 번 느꼈어요. 네. 대통령은 아주 쉽게 간명하게 얘기했는데 비서들이 해설한답시고 굉장히 어렵게 막 풀어가는 걸 보면서 네. 저 사람은 대통령의 메시지도 이해를 못하면서 더 어렵게 만드네 라고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원래 그게 그래서 교과서보다 참고서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지.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네네. 또 필요하면 정말 총리나 장관들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네네. 그리고 당의 지도부가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네네. 그럴 자신 없으면 그만두고 그렇죠. 예. 네. 소통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셔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안도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원래 용기 있는 분이시지만 네. 더 용기를 좀 내셔서 직접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국민 소통 문제를 좀 확장을 하시면 그것은 상당한 쇄신의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자, 또 이제 재판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 노웅래가 네, 지금 재판 중인데 네, 이 사람 혐의가 뇌물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뇌물을 준 사람을 공여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 공여자. 네. 측과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공여자 측에서 거부했다. 네. 지금 정황이 그런 거죠. 법정 나와서 증언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기소 후에 연락해서 조만간 보자 이랬다. 노웅래의 보좌관. 네, 근데 실제 그분이 또 보좌관도 아니었다라고 예. 하고요. 이제 그분 내용 이렇게 보니까 이분 법조 브로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기소가 되는 시점부터 노웅래 의원을 돕기 위해서 뭐 특정 만났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보좌관이라는 네. 분이 기용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제 보좌관 지위에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예.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접촉이 일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보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보좌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리가 꽉 차 있어서 추가로 등록할 수 없어서 아니,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보좌관은요. 네. 그냥 국회의원이 네. 너 잠깐 좀 쉬어라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얘기하면은 오후에 사직서 써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리 만드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야. 근데 그 정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죠. 네. 네, 9명의 요원에 네. 못 들어가서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원 포인트로 잠깐 써야 되는데 보좌관까지 올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이제 재판 때문에 보좌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원이 됐다. 네. 그건 사실은 중간에서 그 유일 목적을 갖고 공여자 한 명이나 또는 재판 관련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붙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노웅래 의원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하고 문제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형태의 원포인트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됐다고 들리고요. 예. 자, 이제 한 가지 좀 더 알려드리면 그 구속에 대한 권한은
검사가 신청을 하는 건 이제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그건 영장을 청구해 갖고 법원이 발부해주는 재판 전 단계입니다.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네. 법원은 형사소송법 72조의 규정에 따라서 네. 구속 사유가 이제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증거인멸 자체가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화된 것 아닙니까? 네. 만나자. 그래서 그 증언이 나왔고 사실 경고를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네. 자칫 이 문제가 좀 더 비화가 되게 된다면 법상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영장 심사를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예, 그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노웅래 의원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마지막 주제로 막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저 보건복지부의 그 뭐 서기관, 네네. 서기관이 주무관 밑에 이 주무관을 밥순이라 그러고 네. 혼인신고 전에 임신하는 경우들이 요즘은 거의 일반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막말을 했으면 네. 이 말만으로도 이 사람 감옥 갈 정도 중범죄 저지른 거 아니에요? 파면해야 되겠죠. 파면해야 네. 되고요. 이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그러니까 정도 명예훼손을 두 사람한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도 네. 명예훼손한 거지. 이런 식의 예.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좀 저는 놀라웠고 놀랍죠. 예. 그것도 부서가 예. 보건복지부였다라는 게 예. 좀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보건 관련돼서 담당 책임자셨다라는 것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패턴을 보니까 뭐 술자리에서 소맥을 냉면 그릇에 넣어갖고 그 옛날에 진짜 아주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이고. 저 대학교 입학할 때 네. 그 신입식이라고 저 있잖아요. 저도 대학 입학할 때 그런 게 아직 있긴 했는데. 신입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요. 했는데 아주 옛날에 이제 기억이거든요. 그거는 저 19살, 20살 때는 하는 네, 이제 그러다 사람이 막 죽는 일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회식할 때 먼저 뜨면 뭐 이름 기억하고 너 가만 안 두고 이것도 사실 되게 오랜만에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이런 상황을 대접을 받게 되면 인격적 모멸감이 그렇기도 하고 네.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야, 저분이 공무원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런 행동들을 왜 하는 거지? 저는 장난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처음에 듣고서 당황하셨을 거고 이제 그런 형태의 표현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내부에서 전혀 몰랐을까? 네.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무시했던 것이 아닐까. 예.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 관련돼 갖고 지금 보면은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유족분들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태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의 생명까지 뺏을 수 있는 견디다 못해 한 분이 예. 그 주무관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된 상태니까 결국 사람의 생명권 침해까지 나가게 되는 문제가 된 거고 그렇게 될 때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으로 뭐 일반화해서 좀 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77% 정도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덮습니다. 예. 왜 그럴까 질문을 해보니까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분도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참다가. 네. 그렇다고 여기를 그만두자니 앞으로의 삶이나 생활이 고민스럽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만둘 수는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픈 사안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있을 거고 네. 또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보통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이 사회학자들이 네. 뭐냐면 1900년대와 같은 전근대적인 관계와 네. 20세기의 근대적인 관계와 21세기의 포스트 모던 네. 적 관계 이 세 관계가 막 한꺼번에 병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비동시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은 훨씬 증폭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에서 언제 이런 식의 19세기적인 상관이 21세기 MZ세대한테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네. 보이고요. 사안 관련돼서 지금과 같은 강요 행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게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가야 된다. 참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한다면 혼자 신고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법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문화라는 게 그 단체 문화가 있으면 거기서 오히려 저기 소외되고 왕따당할 수 종속되는 예, 문제가 예.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감정 문제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이 점과 관련돼서 이제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 점 관련해서요. 네. 제가 그 카투사로 근무를 할 때 네.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네. 군부대의 그 중대 단위에 네. 이퀄 오퍼튜니티라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네네. EO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차별과 이른바 갑질들을 신고받고 그것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이 사람들의 계급이 우리 위관급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 일만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구 우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나 뭐가 이게 있긴 있는데 네네. 이게 전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이 기구가 조직마다. 조직마다 이렇게 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 흑백 문제, 네네. 인종 문제가 심각했던 60년대에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고민 끝에 나와서 한 3, 40년간 그걸 하니까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조직의 그와 같은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네.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게 처음에는 사실은 막대한 비용이나 네.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로 인식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제가 이번에 이제 에티오피아도 다녀오고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나 사회 전체의 문화 자체가 평등하게 구성이 돼서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예. 결핍이나 부족에 대한 거 또는 쇄신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인권 사각지대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미래에 보장될 것은 별로 없고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과 또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이승우 변호사의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표 건 관련돼서 네. 사건 검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면 됩니다. 나의 사건 검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가 딱 뜨게 됩니다. 대법원. 네. 그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원을 이렇게 고르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뭐 서울중앙법원, 부산 수원법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르게끔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건 번호 이렇게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022 이렇게 딱 치시면 2022년도 사건이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법원 내 재판부 성격을 고르게끔 하는 게 뭐 고단, 고합, 고정 뭐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 고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고합. 네. 그리고 사건 번호 끝자리 뒷자리를 660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된 선거사실, 허위사실 공표. 그 사건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 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죠. 2022 고합. 그게 고합이에요? 네, 고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름 넣으세요. 피의자명 뭐 이렇게 넣으라고 할 때 이재명 이렇게 넣으면 이재까지만 넣으셔도 되고 넣으면 사건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공판 절차 관련돼서 공소장이 언제가 제출됐고 사건 관계돼서 공소장 내용도 볼 수 있고. 공소장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고요. 절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럼 사건 관련돼서 언제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증인은 몇 명 나왔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누가 패문부재돼 있고 누가 수치불명돼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신청서와 재판 절차 출석 관계된 걸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고합이라고 해서 제가 좀 이상한데 네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선거법 재판은
1심 아니에요? 1심입니다. 그런데 왜 고합이에요? 1심이라고 하더라도요. 3인 재판부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아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재판에 따라서 이제 처벌 형량이나 또는 재판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1인 단독 재판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의부 재판에서 고단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고는 고등법원이잖아요. 아닙니다. 고는 고노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민사는 가나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형사는 고노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거는 근데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연수원 처음 입학했을 때도 저희가 고합 그러면 많은 이 법조 그거 지망생들이 고등법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고는 이제 고노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형사. 그래서 고합 노 그다음에 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단 고합 노 그다음에 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알겠어요. 1심이구나. 네, 2022 고합 660 이재명 이렇게 검색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이제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 사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본인 사건도 본인 사건도 또는 관련돼서 알고 계시는 사건도 그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내부 세부 서류 내용까지 다 나오진 않지만 이거를 이제 보면 네. 이재명이가 왜 내 사생활 들여다보냐고 시비 안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생활은 그 안에 노출될 게 없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이 공소 제기가 된 사건에 관련돼서는 국가 세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 관련해서 검사가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게 내 돈 갖고 재판받는 그렇습니다. 제 돈도 들어있고요. 여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는데 돈을 이제 투자하고 계신 아니 거고요. 그러면 내 돈 받고 자꾸 질질 끌면 안 되지.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끝내야지. 네, 그래서 재판의 신속성도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해서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나의 사건 검색 이거를 이제 검색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와벌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